똥밭길을 가는구나.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일 것을. 안녕하세요. 농지 오케이 윤생입니다. 오늘은 작용하지 못하는 농지, 합법적으로 소유, 보유, 관리하는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는 작용을 하는 사람만이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 등 처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취득과 처벌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 소유자와 작용은 어렵지만 그래도 농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소유, 보유, 관리할 수 있는 농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농업인 규모가 되는 1000제곱미터 정도 내외, 과거의 평수로 얘기해서 그냥 한 4,500평 정도, 이런 정도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채에 등록하여 농업인을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채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가급적 거주지의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토지 소재지 지역농협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거주지가 아무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농협이 실적이 좋아서 거주지에 가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소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사업용 소유율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동일 주민등록 세대원은 다른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전부를 위탁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1000제곱미터 좀 넘는 농지는 작용을 해라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농지 일제 조사나 신고가 있어서 적발이 되면 처분 명령이나 과태료 등 농지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나 또는 5년 이상 제천작용하고 60세 이상이 되어 인용한 농지 등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는 사인 간의 임대차를 해도 농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아니고 소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율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관리가 되니까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전답과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제목으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는 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을 지목에 상관없이 재배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밭에는 밭작물, 논에는 벼를 재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것이든지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사를 쉽게 짓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 다년생 작물로는 관상수, 조경수 등도 있고 돈이 될 듯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묘목업자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경업자들이 아니라면 이것을 상품화로 만드는 데는 쉽지 않다. 더나 손쉽게 가꾸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붙어서 늘 재배를 해도 상품화가 쉽지 않은데
어쩌다가 가서 재배를 해서 상품화가 되는 물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품화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 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경을 인정받고 농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무수리과의 과수나무다. 아무렇게나 갖고 오도 잘 자라는 또 다년생 작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보자,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또 대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고급 작물이 아닌, 절대적으로 고급 작물인 공저가가 아닌 것, 이런 것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급의 과수라든가 고급의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관상수라는 것, 고급 수종들은 피하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붙어서 계속 재배를 해도 제대로 재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손을 안 가면서 재배할 수 있는 여기 보이는 것 모양 이렇게 오가피나무라든지 여 밑에 보이는 대추나무라든지 이 아래 보이는 뿌찌뽕이라든지 이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매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우리가 잘 아는 고급 과일, 뭐 블루베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년생 작물에서 피해야 할 것은 목단, 블루베리, 오미자 등 역시나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고급 수종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알고 있는 토종, 과실로는 매실이나 대추 등 또는 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두나 왕보리수, 살구, 자두, 개복숭아, 호두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좀 좋다. 손이 별로 안 가는 거. 약용작물로는 순으로도 먹을 수 있고 가지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가시오과피를 권합니다. 다만 여기서 털가시오과피는 피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 털가시오과피는 굉장히 자라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살지를 않고 그래서 뭐 약성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재배가 까다롭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 두릅나무라든가 엄나무, 온나무, 꾸찌뽕 같은 것도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로니아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에요. 다만 아로니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판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정도로 어느 정도 뭐 한 4, 50평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재배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 글쎄 이웃하고 나눠 먹는다면 뭐 100여 평 정도까지도 재배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수나 약용작물은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이 가고 또 이런 과수와 약용작물을 농작물로 농사 짓게 되면은 이른 봄에 퇴비 주고 비료 주고 종종 그냥 대략 좀 해주고 그러고 나면 초가을에 풀 좀 베어주고 여름에 제초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과수나무나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 약초는 봄에 순도 따먹고 가을에는 베어서 약초로 수확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1년에 많이 가서 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작물에 따라서는 너대서법만 가도 되고 또 농지와 집이 멀어도 재배가 가능한 이러한 것들을 하셔라. 그리고 정이나 어려우면 뭐 작은 농막 하나 지어두고 뭐 하루 이틀 정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별로 그 품이 안 드는 것들 또 웬만큼 갖고 줘도 되는 거 이런 것들로 하셔라. 농지에서 일반 농작물이나 관상수 등 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용 농지 또 가지고 있는 어느 농업인용 농지만큼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3, 400평, 4, 500평 정도
내가 농업인용 농지로 가꾸는 것 정도에서는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관리하면서 내가 다른 농지를 계속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로 얻는 소득은 어차피 열심히 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300평당 이런 작물들, 또 일반 작물들 심어서 얻는 소득이 1년에 이런저런 경비를 다 포함해도 100여만 원, 그런 경비를 거기서 빼고 나면 4,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1, 2천 제곱미터 정도 소규모 농지에서 그저 내가 농사 짓는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전부 농지를 임대하지 않았다 하는 정도로 자경을 인정받고 내가 농사 짓는 농업인용으로의 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용하지 못하는 농지에 합법적으로 소유, 보유, 관리하면서 다음 농지를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간편한 작물들을 심고 소득은 그저 뭐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셔라. 여기에서 큰 소득은 바라지 말아라. 농지 투자를 가기 위한, 농지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하면서 내가 투자로 계속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손쉬운 농작물들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농업인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몇 번에 대해서 이 농작물 분류표라든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거,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농작물의 분류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조경수나 관상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나 관상수는 묘목일 때는 재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과수는 몇십 년이 과도 농작물 재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수나 약용작물을 재배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단열생 작물을 재배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봄에 가서 좀 작업해주고 여름에 풀 한 번 깎아주고 9월 달에 풀 한 번 깎아주면은 어느 정도 누구나 재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작용하지 못하는 농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한 3, 400평 농업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소유, 보유, 관리하면서 내가 작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나머지 농지를 좀 더 좋은 농지도 투자할 수 있는 발판, 그런 것들을 여건을 마련하시라는 거. 전부 농지를 위탁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내가 추가로 농지 투자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또 조금 더 농지 관리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대한민국 땅 투자 농지 오케이 윤세영의 유튜브 방송에 와서 보시면 그동안에 토막토막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지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농지 투자에서 돈 되는 농지 투자 방법인지 참고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